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인 해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낡고 쪼그라드는 미국 함대, 이것으로는 브릭스 저지가 불가능합니다. 브릭스는 미국과 서구 영향권 바깥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강력한 해군 함대가 있다면 이것을 견제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 함대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인 해적 제도인 사략선, 이것을 부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캡틴 하로, 잭 스패로우가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사실상 통제하는 IMF가 부르키나파소에 어떤 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융자를 해줄 테니 이것으로 경제를 개발시켜라. 이 부르키나파소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IMF 제안에 대해서 이브라임 임시 대통령은 거절을 했습니다. IMF란 기구는 아프리카 각국을 노예화하려고 하는 그런 기구다,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이야기했죠. 과거에 이 르문바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풍자짤입니다. 지금 나이지리아가 심상치 않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석유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경제가 끝없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빚을 IMF나 월드뱅크 이런 데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지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자는 미국과 영국의 거의 이 괴뢰 수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 과거에 나이지리아는 이제 IMF로부터 많은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는 남아있는 다리 한쪽까지 이렇게 잘라갔습니다. 이게 나이지리아 상황이다, 이런 풍자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 이제 쿠르스크 상황은 내일 한 편의 방송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빠르게 이렇게 서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레츠크나 이쪽 지역을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면 드네프르까지 바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유리하게 이제 판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르스크 내 나토 무장공비 소탕 작전, 이것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윗이나 텔레그램 같은데 오늘 효과적으로 공비를 소탕하는 것,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돈바스 지역 이런 것은 모아서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공인 해적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략선이라고 부르죠. 해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해적은 그냥 도적대입니다. 그런데 국가 공인 해적은 일종의 용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용병 그룹이죠. A라는 국가에 만약에 이제 이 해적대가 공인 인증서를 받게 된다. 이때는 A라는 국가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A라는 국가의 해군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떤 배를 강탈한다든가 납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을 빼앗고 나누어 가지고, 자, 이런 방식으로 함께 공생을 하는 겁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도 과거에 이 사략선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는 이제 잭 스패로, 자, 얘네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략선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카리비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캡틴 하록도 우주의 사략선입니다. 어떤 행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적의 어떤 화물선 이런 것들을 납포를 하고 이제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들고 와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 사략선입니다. 잭 스패로우, 그리고 하록에 보면 여자 해적도 있죠. 이름 까먹었습니다만. 자, 사략선. 국가로부터 특허장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박을 무장시켜서 적성 국가의 상선을 노략질하는 것이다. 사략에 동원된 선박은 사략선, 프라이버티어 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커세어라고도 부릅니다. 국가 공인 해적선입니다. 자,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략선은 국가가 공인한 해적선이다. 일반 해적과 구분이 된다. 사략선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 주로 타국의 선박을 납포하고 그리고 그 노획물을 국가와 함께 이제 나누어 가집니다. 국가가 사략선을 허가한 이유는 일석이조 때문이다. 국가로서는 노획물을 공짜로 힘 안 들이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함도 얻는 겁니다. 자국의 해군력이 부족할 때 해적들의 전투력을 이렇게 빌려오는 거죠. 일종의 용병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적 입장에서도 노획물만 제대로 배분을 해준다면 좀 어떤 기양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 해적으로 노략질을 하게 된다면 그 화물을 팔기도 힘들고, 그리고 배가 이제 어디 정박을 해서 좀 쉬어야 됩니다. 이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국가의 사략선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그 나라로 이제 도피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작물도 쉽게 팔 수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 뭐 이런 내용, 역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도 많습니다. 대항해 시대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민간 선박들을 노획해서 이제 나누어 가집니다. 자, 국가가 해적을 이제 공인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해군력에 도움을 얻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역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은 해적들의 힘을 많이 빌렸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이제 프랑스 해상 봉쇄를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해적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프랑스로 가는 상선들 이것을 납포해서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을 좀 괴롭혔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락선이란 단어가 정립된 것은 17세기다. 16세기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유명한 선장 프란시스 드레이크입니다. 뭐 관련된 책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 사락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제 공경에 처한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소위 말하는 이제 함대, 해군 군단 체제, 플로타 이것을 고안해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고안한 나라는 스페인이죠. 자, 16, 17세기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 뭐 동인도 회사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사락선의 모임 같은 것입니다. 뭐 정체성이 무엇이냐, 뭐 해적이다 아니다, 비즈니스 집단이다, 좀 모호한 구석이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요. 그리고 1775년 미국은 이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군함들이 대서양에 이렇게 막 떠다닙니다. 겁나죠. 그리고 카리비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국 군함을 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매사추세츠 법원은 사락선을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카리비해나 이런 데 있는 이제 해적들의 도움을 빌리는 거죠. 사락 면허증을 최초로 이제 미국 내에서 발급한 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모든 선박을 노획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미국의 사락선들은 주로 카리브해에서 활동을 했으며 영국 선박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이제 영국은 일단 카리비해로 먼저 옵니다. 영국이 장악한 곳들, 뭐, 이 자메이카라든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데 먼저 짐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영국군은 미국 본토로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뭐, 잭 스패로 이런 영화 보면은 영국 함정도 나오고, 또 뭐 스페인도 나오고, 온갖 뭐 다른 종류의 해적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해적선, 사락선은 전쟁의 이제 메인 수단은 아닙니다. 보조 수단이죠. 미국의 독립전쟁은 사락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에게 경제력과 해상 전력을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추진력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사락선장 존 폴 존슨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이기 때문에 자, 영국에 대해서 이제 큰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을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프랑스 관계도 1780년 들어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독립전쟁 다시는 협조를 했지만 그 이후에 악화가 된 거죠. 그리고 사락선을 이용해서 프랑스와 대립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다시 영국과 대립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사락선을 이용해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을 이제 걸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1814년 영국과 미국은 겐트 조약을 맺고 전쟁을 이제 일단 종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미국은 사락선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미국은 미국의 적성 국가들의 선박을 납포합니다. 뭐 이란의 선박이 어디에 들어와 있으면은 미 해군이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이 명령을 내려서 그 항구에 있는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적국의 선박을 납포를 합니다. 특히 이란의 유조선이 미국에 의해서 이제 자주 납포가 됩니다. 북한 선박도 이렇게 납포가 됩니다. 미국은 이 배를 일단 납포를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석유는 팔아먹고 배도 이제 팔아치웁니다. 자, 미국의 경제 제재를 어겼다. 혹은 미국에 이런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상하겠다. 일방적으로 미국이 결정한 겁니다. 사실상 해적질이죠. 노략질입니다.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적대적인 국가들을 이제 혼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행 어떤 선박을 납포를 했습니다. 일단 무국적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지령을 내리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 배를 납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향 배를 납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자, 북한 제재를 명분으로 납포를 했는데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는 배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 정부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A라는 선박을 납포를 하면은 그것과 사이즈가 비슷한 기름이 담겨진 가득 찬 오일 탱크 이런 것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납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국과 퉁쳤다 이러는 거죠.
자, 이란 같은 나라 미국이 함부로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미국으로 가는 혹은 뭐 미국 국적선 혹은 그 안에 있는 기름이 미국 것 이런 것을 납포하고 미국 네가 우리 것을 뺏어갔기 때문에 너희들 것을 빼앗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란은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란이 만만했다면은 미국은 뭐 항공모함을 몰고 와서 이제 이란에 폭격을 하고 그 이상의 고통을 가했겠죠. 그런데 미국 역시 최근에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란이 이런 행동을 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뭐 아덴만 그리고 이제 이 홍해 이런 곳에서는 뭐 납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적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이 유명합니다. 과거에는 말라카 해협의 해적들,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해적들이 있었죠. 그들은 국가 공인 아닙니다. 그리고 소말리아도 국가 공인 해적이 아니죠. 일반 해적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여러 나라가 고통받았는데 그런데 이 소말리아 해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컨스피러시가 있습니다. 야, 진짜 어떤 배후 세력이 있다. 미국은 소말리아에 해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 미군 기지를 몇 군데 지었습니다. 미국이 이 소말리아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그 명분을 해적이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해적 뒤에 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입장 그리고 이제 이 남진하의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어선 전단 이것이 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제 연평도 앞에 앞바다에 한국 영해입니다. 그 안에 중국의 이 꽃게잡이 배들이 그냥 함대를 이루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뭐 100척, 200척 이렇게 옵니다. 뭐 도저히 단속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남진하해에서도 이들 이제 중국의 어선단들 이들이 대거 내려와서 뭐 수백 척 이렇게 뭐 빽빽하게 바다에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들이 쫙 내려와서 이제 휩쓸고 가는 거죠. 단순히 어족 자원을 이렇게 이제 가져간다 이것도 있지만은 이 남진하해는 중국의 바다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미국의 큰 군함이나 이런 것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쪽수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중국의 어선단 여기 보면은 파란 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세계는 리틀 블루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후에 인민해방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인민해방군 소속인데 고도로 훈련된 이런 이제 어선들을 지휘하는 리더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이런 이제 거대한 어선 군단을 이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들이 뭐 어떤 선박을 납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족 자원들을 이렇게 막 팍팍 긁어가는 거죠. 이 기사에 보면은 리틀 블루맨 이렇게 이제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바다에서 이제 적국의 선박을 납포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적국의 재산을 강탈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러시아 외환 보유고 이제 동결을 한 겁니다. 물론 완전히 몰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금 영국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영국은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 직후 이라크 금, 그리고 리비아 폭격 직후 리비아 금 이런 것도 다 사라졌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외환 보유고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찔끔찔끔 이렇게 주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미국은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 어떤 계좌에 있는 것을 뭐 동결을 해버리고 심지어 이제 몰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 같은 경우는 하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은 했습니다만 이것을 완벽하게 이제 몰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유로 클리어 관련된 겁니다. 만약 몰수를 하게 되면은 서구의 어떤 금융 네트워크에 뭐 심각한 블랙스완 같은 사태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일단 느긋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에 맞먹는 서구의 투자 자산이 러시아 내에 있습니다. 1달러에 뭐 이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공장 이것을 일단 팔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살 수 있는 그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풀리면은 함께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 시간을 끌면은 홍콩이나 두바이 이런 데 이제 유로 클리어에 리엔을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응책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일단 느긋한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 동결 이건 역시 일종의 이제 해적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이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아주 관계가 좋은 나라입니다. 과거 영국과 미국은 파키스탄을 무장시키고 인도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인도는 당시 이제 준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파키스탄을 무장시켜서 전쟁도 일으키고 많은 인도 사람도 죽게 만들고 파키스탄에 미국과 영국의 첨단 무기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괴롭혔죠. 인도를 도와주었던 나라, 당시는 이제 소련입니다. 소련은 적극적으로 군사 지원을 해서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과 이렇게 합치려고 했을 때 이 당시 소련은 함대를 보내서 잠수함까지 보내서 이 방글라데시를 폭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와는 뭐 형제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러시아의 이제 서구의 경제 제재가 때려지자 인도는 적극적으로 러시아 기름을 사서 이것을 이제 중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제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죠. 그래서 미국은 인도에 경고를 했습니다만 뭐 인도는 콧방귀를 뀌고 있죠. 러시아의 이제 어떤 유조선들 이것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환적해서 또 팔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CNN에 올라온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올라온 겁니다. 크레물린은 지금 뭐 아주 돈이 많다는 겁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지금 크레물린은 돈이 많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도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레물린은 돈으로 이제 넘쳐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올 2월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미국은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의 현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이렇게 몇 편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미국의 주력 함정들은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신형 함정이라고 만든 것은 전부 심각한 문제로 퇴역이 되거나 이제 전투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자주 고장이 나서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함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죠. 미사일 순양함입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신형 함정 이것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공격력이 너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항구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미사일 같은 것을 재적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국의 신형 함정들은 해상에서도 바로 이제 다시 적재가 가능한 거죠. 계속 전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력 전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40-5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총 72척이 있는데 평상시 이 중에 한 40몇 척만 가동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수리 받아야 되고 업그레이드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이런 해군력으로는 러시아나 중국 뭐 동시 상대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한 나라도 제대로 상대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지금 함정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지금 낡고 쪼그라들어가는 이제 미국 해군 함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사략선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공인 인증 해적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10년 전에도 계속 거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함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 드보라는 이제 군사 관련된 연구원, 이제 미 육군 출신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제 사략선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미국의 200배랍니다. 200배.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 중국이 뭐 예를 들면 공호 구축함 같은 최신형 함정을 뭐 계속 두부처럼 찍어낸다. 미국은 1년에 뭐 한두 척 만들게 된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조만간에 중국의 첨단 함정이 이 태평양이나 이런 데 이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미국은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사략선 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 공인인증 해적 제도를 이제 부활시킨다면은 미국 해군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미 해군은 해외에서 싸우거나 이제 본토를 방어한다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군사력 투사, 외교, 국제무역 보험이 규제의 기본 도구이기도 하다. 자, 함정을 몰고 가서 어떤 국가를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굴복시키는 거죠. 미국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 해군은 너무 작아서 요구에 대해서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어떤 경제 제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경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해군 임무, 즉 제재를 실행하는 것, 이것은 순위 목록에서 밑에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를 해도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해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적선을 부활시켜서 역량 격차를 메워야 된다. 2001년 9.11 테러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뭐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안이했던 거죠. 그리고 미 해군이 위축되도록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억제하는데 자, 여기에 필요한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함정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뭐 중동에 있거나 중동으로 가고 있거나 그리고 훈련을 하거나 수리를 받고 있거나 이런 식이죠. 자, 해군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현대식 함선을 건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서구 대부분 국가도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수십 척의 군함을 매우 빠르게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설악선을 부활시키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의 유령 선단입니다. 유조선이 대거 와서 이 기름을 싣고 와서 인도에 팔아치우는 거죠. 이 러시아 기름을 타격을 해야지, 팔지 못하도록 해야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효과 있게 가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은 팔짝댑니다. 그런데 직접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자니 이건 지르콘이 날라올 것 같고 겁나죠. 그래서 해적선을 활용해야 된다. 미국과 동맹국은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석유 수출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국적이 모호한 이런 배를 이용해서 유조선을 이용해서 유령 선단을 구성한 다음에 기름을 대거 실어서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팝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중개무역을 하고 있죠. 2월에 미국은 러시아 국영 해운 회사인 소보콘 플로트가 운영하는 러시아 유조선 14척을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선박이 압류된 기록이 없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러시아 선박을 압류했다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냥 석유를 싣고 오면 산 거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그런데 또 직접 나서자니 겁이 납니다. 러시아 선박을 납포하면 지르콘에 한 대 맞을 수 있죠. 자, 미국의 신뢰성이 침식되고 그리고 미국의 억제력도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만 해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196척이 러시아 항구를 떠났고, 자, 대부분은 파나마, 가봉, 라이베리아 이런 깃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러시아 군함이 이렇게 호위를 하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 트랜스폰더를 끄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렇게 기름을 내립니다. 이것을 미국은 효과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진짜 러시아 유령 선단을 폐쇄하고 싶었다면 오래되었지만 효과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악선, 공인인증 해적 제도라는 겁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서 제재된 설악선, 이것을 다시 불러들여서 러시아의 유령 선단을 공격하면 미국 함대가 재건되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고 미국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고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은 설악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례들이 있습니다. 자, 법적 틀도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완해서 부활시키자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것이다. 설악선의 역사적 및 법적 맥락, 설악선은 풍부하고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유럽 국가들은 해군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납포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이 관행으로 개인과 선박은 적의 선박과 화물을 탈취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해군 군사력을 아웃소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설악선은 미국 역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전쟁과 1812년 전쟁에서 영국의 보급선을 교란하고 귀중한 전리품을 탈취했습니다. 미국이 설악선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기는 1812년입니다. 남부연합은 남북전쟁에서 이 관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856년 파리 선언으로 유럽의 주요 강대국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설악 해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조약에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유럽 강대국에 비해서 당시는 해군력이 작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빠져나와 있었던 거죠. 미국 헌법은 의회에 명시적으로 납포 허가서와 보복 허가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1조 8절 11항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설악 행위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미국 법에 따라서 여전히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민간 군사 계약자는 설악 임무를 수행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PMC, Private Military Cooperation 이런 거죠. 여기에 어떤 배를 가진 사람들 또 여기에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민간 부문의 민첩성과 작전 능력은 전통적인 군사 노력을 보완합니다. 설악선은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을 포획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압류된 자산을 유지하고 이 석유 같은 것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거죠.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해적들에게 제공하면서 숙련된 해적들을 유치하고 또 집행 효과를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미국이 사략 제도를 부활하면은 다른 나라 선박들은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자, 말라카 해협을 지나는데 어떤 사략선이 공격해서 이제 내 배를 납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국 국적 깃발을 달면 어떠한가? 미국 국적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이 해적들이 여기 와서 이제 납포를 못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 국적선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국제 운송업체가 미국 국기를 달고 등록하도록 이런 이제 강요하는, 압박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러시아나 다른 적대 세력의 잠재적인 보복으로부터 미국 해군에게 이렇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역시 매력적인 거라는 거죠. 미국 해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을 거다. 미국 국적선이 되면은. 그리고 불안정한 해상 환경에서 중요한 어떤 보안 보장 수단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미국 공인 해적 선단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만들고 전 세계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미국에 와서 미국 국적선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죠. 이때 미국은 이들 화물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브릭스 쪽에서 무역으로 통제되는 어떤 이제 물동량, 이것이 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은 브릭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도와 러시아 사이의 무역, 인도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무역. 자, 이런 무역을 미국이 통제할 수 있어야지 미국의 달러 패권이나 미국의 어떤 해상 패권, 그리고 금융 시스템 패권, 이런 것들이 다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한 시스템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또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석유를 실어 나르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미국의 제재가 먹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적선,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국적 상선 함대를 이제 강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국제법과 제재를 더 이제 쉽게 압박을 할 수 있고, 또 이 미국 국기 함대, 미국 국적선, 거대한 선단이 있죠. 더욱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대한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의 어떤 상선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미국이 빼앗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우위, 지금 러시아는 뭐 석유를 대거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에너지 우위에 이렇게 이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성, 국제시장 혼란이 석유 가격과 이제 인플레이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이 이것을 완화하려면은 에너지 우위가 필수적입니다. 러시아의 유령 이제 유조선 선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략선을 풀게 되면은, 그리고 전략적인 배치를 합니다. 러시아가 움찔하게 되겠죠. 이때 미국은 에너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 러시아 석유 선적 공급이 중단되면은 새로운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미국의 석유를 이렇게 캐내가지고 그 격차를 메워서 에너지 시장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료 가격을, 이제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대거 이제 시장에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유 재고가 지금 뭐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뭐 역사적인 바닥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바이든은 이것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러시아 석유를 훔칠 수 있다, 혹은 뭐 적국의 석유들, 뭐 이란 석유 이런 것을 자유롭게 납포를 한다, 해적을 이용해서 납포를 하면 이것으로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채울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우위, 전략 비축유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우위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면은 미국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고, 이것으로 러시아 이제 석유 수출을 막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레버리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은 반대로 에너지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동맹국과 에너지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들 국가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략선, 해적제 재도입은 조만간 이제 미국이 해결할 수 없는 빈약한 해군력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데 좋은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금의 노후화되어가는 이제 미국의 해군력, 그리고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미 해군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제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공인 인증 해적제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군사력, 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뭐 식민지 시대 500년 전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 됩니다. 자, 이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이런 것도 다 포함하겠습니다. 거대한 해적입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근대 문명,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들로부터 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기의 순간에 늘 노략질을 한다는 겁니다. 노략질을 하고 해적질을 하고 남의 외환 보유고를 빼앗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들이 닦아 쓰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석유를 수출하면 그 수출을 못하게 이제 막고, 그 다음에 배를 납포하고, 이런 일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먹히지가 않습니다. 작은 나라도, 후티 같은 나라도 첨단 정밀 유도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배에 타면서 유도 무기를 쏠 수가 있는 거죠. 미 해군은 상당한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선을 이용한 공격, 이것은 미국이 처음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중국은 십몇 년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짜 미국과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떡하나, 미국은 뛰어난 함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십몇 년 전만 해도 중국 해군은 보잘것이 없죠. 일본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많은 상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선에서 갑자기 뚜껑이 열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중단거리 대한미사일이 나온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중국은 십몇 년 전부터 가지고,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란은 그것을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나오고, 이것은 뭐 이란이 공개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사략선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물 경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단을 운용하는 나라 어딘가요? 중국입니다. 그리고 뭐 일본, 한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브릭스 국가들이 아무래도 물동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상선 이런 거 다 합쳤을 때도 선박수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략선, 국가 인증 해적선을 부활한다고 한들 브릭스 국가들이 압도적인 물동량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선단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이런 생각은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적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돈 어디서 충당하나요? 지금 워싱턴 DC에 있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신과 대등한 존재야,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는 신을 꺾고 오라, 뭐 이런 미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력,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미국의 대한미사일은 대단히 구립니다.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 브라모스입니까? 그게 미국의 대한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중국,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해적제를 부활한다.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은 해군력을 둘러싼 미국의 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이 쿠르스크 공비 소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